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전에 워낙 파란만장하게 일어났어요. 저는 남편과 동일한 스펙, 즉 대학부터 시작해서 직장까지 무엇 하나 꿀리는 것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하도 시어머니가 자랑을 하시니 거기에 너무 열받으셔서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야, 진짜 내가 웃기지도 않아서 듣다가 귀를 막고 싶더라. 무슨 자기만 뭐 자식 키워봤어 좋은데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네. 아니, 막말로 내가 나온 대학이 더 있으면 더 했지. 내가 그 앞에서 우리 딸 나온 말하면서도 못 듣는 척이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님 진짜 대학. 서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 엄마가 좀 유치하게 바치져도 대답은 안 했지만 어머님은 이날 자랑이 아주 대단하셨어요. 친정아빠도 듣고 좀 불편하셨고 맞은편 아버님은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우리 상우는 진짜 아들난 소리 어미니까요. 애가 키도 훤칠해 이만한 인물에 별의별 신부감이 다 따라붙었어요. 나처럼 예비 며느리 많은 사람도 없었을 거야. 아무튼 그런 아들 보내려니 내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결혼해도 어찌 사나 불안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겠지만요. 이때 저는 이 말에 눈이 번쩍 띄었고 설마 저게 어머니의 진심인가 싶어 좀 놀랐어요. 그래서 당시 남편한테도 물어봤고 자기 나 좀 세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면 수시로 방을 들여다보실 거라는 게 진심일까? 아니지. 진짜 격하게 걱정돼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나 누가 자꾸 살림을 데려다 보고 하는 거 싫어해.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는 것도 싫은데 어머니가 자주 오신다고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긁으며 거들먹거리면서 신중에 하나도 안 가는 말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글쎄, 뭐 설마 그러시겠죠? 나 자취할 때는 살림을 챙겨주고 반찬을 주로 가져오셨지만 마누라랑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오겠어. 내가 외동이라 걱정이 많은 것뿐이야. 하지만 역시 남편은 본인 엄마를 잘 몰랐던 거예요. 적어도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았겠지만 결혼 후에 제가 바빠서 집에 없었는데도 회사에서 전화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회사 바쁘잖아요. 내용만 간단히 말할게요. 이번 주에 김장해야 되니까 날짜 비워두세요. 회사에서 그 정도 날짜 맞춰주지 않아요. 우리 성우는 토요일에 제각 치는데 너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우리는 토요일에도 격주로 회의가 있어요. 회사별로 다른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나가는 게 불편하지만 제 마음대로 못해요. 김장은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주 당연한 듯이 제게 묻거나 정하지 않은 내용을 불쑥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하냐면 집에서 하는 거지요. 이 집의 자식이요. 얼마나 냉장고에 넣어놨는지도 몰라. 당연한 거지 아들, 내가 김장하는 거지? 에휴, 난 모르겠네. 너 오면 나가 준비할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집 비밀번호랑 다 줘놓을게. 절임 배추랑 다 갖다가 금요일에 아버님이랑 내 집에 가져다 놓아야겠어. 여기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결혼 초부터 어머님이랑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정말 곤란한 일이야. 우리 집은 거실이 넓다고 해도 김장 재료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게다가 우리는 굳이 김장 안 해도 되는데 재료비가 더 들어가고 수고만 하게 돼 좀 곤란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하지만 어머님은 고집 세우셨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 어차피 남편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슬쩍 거짓말을 해서 무마했습니다. 어머니, 한 몇 주 동안은 출장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외금에 갔다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다 끝난 후에야 돌아오게 돼요. 어머니는 정말 아주 조금도 도와드릴 수 없어서 저희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셔야 해요. 그 일을 어디에 놔두고 가실 수는 없겠죠. 그때 전부 다 하시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도대체 눈치채지 못할까 싶어 어머니의 반응을 엿보았지만 역시 본인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싫어하시나 봐요.
저는 외근이나 아예 일 박출장으로 집에 못 갈 수도 있다고 해서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게 심통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A씨,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허리까지 부러지겠다고요? 못해 아예 못 쓰게 될 텐데 나 혼자서는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럼 어쩔 거냐? 너는 김치 정말 사서 먹을 거야? 나도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디서 얻어 먹어야지. 야, 근데 나 너무 속상하다. 며느리 들어왔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김장 하나 못해 먹고 이거 누구한테 얻어와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저도 깊은 한숨이 밀려왔고 더 대화하다가 감정이 많이 상할 것 같아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걸 원망하니 다음날 바로 전화와서 지러시지 뭐예요. 솔직히 전이 말이 더 열받았어요. 이게 너 기왕 다니는 거 계속 꿋꿋하게 그만두지 말고 다녀라. 돈이라도 주니까 다녀야지. 어떻게? 요즘 맞벌이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여자가 어디서 그랬으면서 가정도 잘 돌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만 생각해야지. 너희 어머니 알겠지만 갑자기 어머니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저는 어지간히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들었어요. 거기 여자는 그렇게 노는 모습이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 남편이 밤마다 대리 운전시키고 집에서 그런 거야? 너희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 제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애를 잘 키웠느냐고 물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은근히 아니라 어머니는 참.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중적이었어요. 제가 그 이유로 말해야 할까요? 김치를 넣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시였다고 말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여자랑 한참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주 겉도는 것 같았고 보는 이들은 다들 뒤에서 욕을 할 거예요. 자랑하는 거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그 정도만큼 공부했는데 연봉이 6천 받는 건 평범한 일이잖아요. 내가 우리보다 몇백 더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제가 왜 사랑받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때문에 정말 바쁜데 그런 아침에 회사에서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또 돈을 모아야 된다고 강요하시는 건 왜 그런 거죠? 왜 다른 사람의 가게까지 물어볼까요? 너희들 부부 양쪽에서 같이 벌면 악착 같이 모아서 집을 샀거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해야 해요. 당장 버는 돈에 취해서 그대로 다 써버리면 젊은 나이에 거지가 될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자랑하지 말고 앞날을 장담하는 대신 벌어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모아야 해요. 아, 어머니, 이제 그만 끊어야 돼요. 회의에 참여해야 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충 얘기하면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눈치를 살피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 팀원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서 멈춰섰을 정도로 말이에요. 용돈이 무슨 용돈이에요? 어머니, 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요.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를 두어 명 듣고 있었는데 뭔 용돈을 달라는 건지 헷갈려서 빨리 떠났어요. 뇌리 속에서는 하이에어는 집에서 부부가 반반 못해서 우리 친정은 명절 용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부부가 함께 돈을 벌겠다는데 부모들이 앞으로 일을 못하는 날을 대비하여 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줘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 왜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해줘야 하는 세상이냐? 아니, 저희는 그런 예산을 세워둔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계획도 없다며 경조사가 끝나면 돌보기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달 얼마씩 주는 건지 말해주시겠어요? 나는 너희한테 부담되지 않게 나눠서 받겠다는 거야. 나중에 아플 때 몇천 원씩 들어가 봐라. 부담이 되고 부모 자식 사이만 나빠지는 일 없이 미리 나눠서 받겠다는 거야? 나랑 아버지 합쳐서 많이 줄 것도 없어. 각각 한 15만 원 정도 주는 건 어떠냐? 과하지도 않고 딱 좋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집도 들려야 되는데 월 60만 원씩 양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내란 말인가요? 우리 집은 보험은 알아서 들고 계시고 명절 용돈은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어머님은 곧장 제 말에 리플라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날카롭게 비난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욕하면 우리를 대하는 행동을 아셨나요? 아이쿠, 나는 그 사장의 생각을 몰라. 세월이나 너희 친정이 알아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밝힐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만 밝히면 돼요. 그 집에는 내 애들이 있던지도 몰라도 저희는 상호 한 명뿐이에요. 너희 시무도 볼 땐 아들, 딸을 세심히 챙겨줘. 나는 당연히 그렇게 수긍하고 있었고 너도 당연히 먼저 주고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서운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화나서 저는 거절했지만 마음을 안정시킬 곳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부분을 넘기게 됐습니다. 나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당신보다 더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에요. 더 늦고 더 바쁜데 그 전쟁통에 어머니 전화를 막 20분씩 받고 있어야 돼. 그때도 내가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직접 말을 안 하면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그리고 다시 걸어서 뭐라 짧게 말하고 또 끊으시고 또 다시 걸어서 끊으시고. 나 정말 미치겠어. 당신이 좀 대신 받으면 안 돼. 남편은 제가 참다 터트린 얘기를 듣고 본인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지 새삼 놀라더라고요. 뭐,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한다고. 아이고,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알았어. 이제 나한테 전화하시라고 할게. 하지만 이렇게 말한 보람도 전혀 없이 어머니는 반복해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제 급여부터 시작해서 보너스까지 물어보시더군요.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장문의 문자도 보내셨어요. 며칠 전에 통화가 너무 안 된다는 소리를 내게 해서요. 아무리 바빠도 어른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남편에게 말해주며 소홀하지 않아야 예쁨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엄마도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결국 저는 폭발해서 남편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었고 우리 둘은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 엄마도 엄마인데 당신도 좀 융통성 있게 대해 주셔야 돼요. 융통성 있게 넘어가라는 말은 너무 대충 한 말이에요. 당신이 그걸 아예 무시하고 넘겨도 돼 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이지. 어머니는 내가 내내 하면 절대 안 넘어가셔도 확인 전화까지 하시라는 분이야? 이걸 막아주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유하게 넘기라고 말장난하는 거야? 지금 결국 둘이 너무 싸우게 되니 남편이 돌려서 어머니한테 말을 했나 봤는데 거기에 불만은 가지신 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는데요. 저도 이때 어머니가 좀 뭘 할까 아들 부분의 입장을 이해하셨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건 그루 세대 뒤쯤 남편 친정동생의 결혼식 날 어머님 말에서 여실히 느꼈었답니다. 어머님, 그니까요. 이따 친척 어르신들이 오면 제 월급이 500만 원대라고 말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굳이 왜 저 그 정도로 벌지도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요? 어머니에게 아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여전히 제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고 쏙 붙이고 계시나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이해관계를 설정하려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미 며느리의 월급을 500까지 줬다고 말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일일이 따지지 말고 나를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줘. 전 여기서 매우 혼란스럽고 불쾌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맘대로 고치고 그 이유까지 그렇게 사납니까?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취지에서 며느리의 급여를 조정하려 했지만 내가 그에 대해 말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너무 나는 튀어나오는 거죠. 어머니의 친척들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입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굳이 묻지 않지만 어머니가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창피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들 진혁이의 신부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좋은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월급도 잘 받으니까요. 요즘은 며느리도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는 벌어야 우리 가족 관계가 원활해지고 집을 예쁘게 꾸며 살 수 있다고 해요. 아, 신혼집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이 정도면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보기엔 조금 억지스럽고 무례한 것 같았죠. 본인 아들 능력에 맞게 신혼집은 좋은 동네에 있는 게 좋다는 말이죠. 아파트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 같아요. 힘을 합쳐 30평대로 만들었지만 그쪽 부모님들 아들들의 해오신 신혼집은 하나같이 명문 학군지와 인프라가 좋았어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제가 어머니에 대해 큰 반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거리를 두려고 할수록 어머니는 재빨리 눈치채시고 자기 목에 맞게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화가 났어요. 이번에 결혼한 진혁이의 말로는 결혼하면서 엄마의 냉장고부터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바꿔줬다고 하는데 나도 돈을 벌고 일하는 아들 부부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때가 마침내 모여서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약속이 잡혀나가야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질투가 더 커졌어요. 남편이 대충 넘겨줬다면서요. 엄마는 세탁기 말고 건조기도 우리 아파트에는 없어서요. 있기는 했지만 요즘은 모두 스스로 살아야 해요. 거기 비용도 많이 들고 진혁이는 고모랑 고모부가 살면서 돈을 주셨었어요. 우리는 엄마가 도와주신 것이 있었다면 그거 다음 날로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흘리셨고 아버지는 결코 그럴 생각 없었던 것 같았어요. 바로 저녁을 실과하셨고 어머니는 물론 한마디도 넘어가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셨죠. 얘야,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어서 제사를 지내야지 엄마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제 친구들은 자식들을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자식이 결혼할 정도로 잘 키우면서도 독립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고요. 시켰으면 그 다음에도 나에게는 무언가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겠니? 아빠랑 나랑도 낙이 없어서 살 수는 없겠지? 자식들이 오밀조밀하게 부모를 챙겨주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생일 때 큰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정말 다들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여태까지 평범한 것만으로 보았던 이 나라 모든 출산 경험을 갖고 있는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정말로 위대하게 보였어요. 이건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남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친정족들도 난리가 났었어요. 딱 한 명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가 평범하게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젠 할 때가 됐으니까 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요새 휴직 중인 동해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회사를 쉰다던 동해가 다시 복직하기 어렵다는 직장이라고 하더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는 갑자기 고개를 갸동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내 말에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기가 생겼다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내 이야기에 깜짝 놀라서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기절하듯 신기해했어요. 그러자 상당히 당황한 남편이 왜 그러는 거야? 직장을 왜 그만둬야 해? 하며 어머니를 말렸고 나는 말문이 막혀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엄마가 왜 이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공사가 커져서 그쪽에서 여기까지 출은 못하고 게다가 임산부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이것을 고민하다가 차에 기소식을 알게 된 거야? 검사를 그만두는 것이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것이냐? 남편은 끝으로 갈수록 소리를 줄여가며 자신의 엄마를 달랬지만 우리 남편의 엄마는 아들의 곤란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라고 오늘 꿈에서 사나웠나? 아니, 어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둘이 합쳐서 7,800 벌던 집에서 반을 갖고 살고 있어.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아니, 그럼 이제 내 용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니의 반응이 핵심이었구나 싶었어요. 용돈은 결코 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아도 만나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짜증을 내는데 어머님께 15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러 가신다며 용돈을 달라 하시면서 커피값으로 10만 원씩 보내드릴 때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늘이 노래 중이라 봐요. 이렇게 대책 없이 지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돈을 쓰는데 집중을 못할 테고 직장을 그만둘 경우 어떡하냐고 못 살아 진짜 빨리 회사에 다시 연락해 볼 생각입니다. 어머님의 거짓말에 속아 용돈을 타내던 중간중간 어떤 사이사이 용돈들 못 받게 되니까 그게 싫을 거예요. 그날 꽤 불쾌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임신 초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일단 제 기분을 함께 처리하려고요.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 야무진 것이었어요. 각오도 다음날 아침에 전부 파사삭 부셔져 버렸답니다. 진정, 엄마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말이에요. 와, 진짜 그 여편네. 내가 전화기에 대고 얼마나 야물딱지게 싸졌는지 너는 모르겠지네. 시이 말이야. 아니 진짜 뭐라고 졌어. 지금이 옛날 코리 때도 아니고 어디서 아들이 있다고 갑질이야? 갑질이. 요즘 딸 가진 엄마가 얼마나 매서운데 엄마 왜 그래? 우리 어머님이 설마 뭐 전화했어? 나 퇴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 나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줄 알아? 아주 여시같이 우리 며느리가 저리 머리가 좋고 가방끈도 길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애가 졌다고 회사 그만두는 게 너무 슬프답니다. 딸, 재능 잘 살려줘라. 저렇게. 썩히기 아깝다고 슬슬 꼬셔대는데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진짜 설마 했지만 진짜 저렇게 사돈한테 전화해서 여심같이 굿을 내리는가. 엄마는 본인 자식 건드린 것에 분노하며 너도 당해보라는 투시도 그요. 지 아들 어디 기국이 아빠로 몇 년을 보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래? 윗딸이 임신해서 퇴사하고 고생하는데 뭘 가타부 참견질이야. 내가 회사 사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거라고 며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정한 거 존중해 주라고 하고 끊어버렸어. 아휴, 기분 진짜 별로야. 그 놈의 연애. 결국 이렇게 얘기는 끝났고 어머니는 그 화를 견딜 수 없었던 건지 저녁쯤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고성리에 이 말을 찡그렸고 그 상태로 저쪽 방으로 건너가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것을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너무 우울했죠. 그 후로 남편은 내게 큰 결심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머리가 아프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한동안은 엄마와 연락을 안 할 거야. 아론이 태어나면 연락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연락하는 것처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시기를 잘 보내보자 하면서 남편이 말해줘서 그냥 넘어갔어요. 난 실제로 아주 힘든 임신 기간을 보냈죠. 남편도 그 시기에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지독하게 연락을 했었죠. 간섭을 했냐고요. 참 웃기게도 도 연락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으시더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정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쫓아가서 따지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게 나도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네. 엄마는 당신이 퇴사한 게 아직도 미련이 많나 봐. 능력 있는 며느리 소리를 들었는데 임신으로 그만둔다고. 그 커리어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속상해. 그러지는 거겠지 아마도. 여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임신 전으로 돌아가야 됐어. 어머니는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고 내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여기서 지방까지 임신하고 회사 다니냐고. 그게 아직도 그렇게 서운해서요. 만상 며느리 출산일을 받아두신 셈인데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게 그렇지. 나도 그게 목이 없다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지? 진짜 미안한데 날 대신해서라도 좀 봐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말야.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거라면 저한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의 여행에 따라간 후 결혼하고 본인 첫 생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려 하셨지만 제가 시대 코앞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심지어 본인 아들한테만 전화하셨는데 그건 옆에 계셨으니까 다 들렸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걔는 손발이 없거나 아프면 택시 타고 갈 수 있는데 뭐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남편에게 부려먹느냐고. 임신한 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 충만한 마마야. 뭐야, 뭔데, 남의 아들을 끌고 다니냐며 엄마가 병원이야 라고 했고 끊어 다 들린다고 그러고 남편은 헛짐을 했다. 전 돌아서 잠든 척했지만 서러워서 눈물이 돌더라고요. 본인이 자잘한 경조사를 다 챙겨받고 싶어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번잡스럽게 전화를 걸어 당하더니 저게 뭐 하는 짓인가요? 난 모르겠다 진짜. 근데 어머니는 그래서 내 수술 날짜를 아셨다고 생각해. 아기 보러 오시긴 하시겠다. 그럼 엄마 오시면 돼. 내가 이제 기분 좀 풀라고 계속 그렇게 봤자 뭐 별 수 있냐고. 뭐라고 했지? 자식이기는 하는데 부모가 어디여. 엄마도 사실 손주를 보고 싶었겠지? 당신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수술하러 가는 날 엄마도 올 거니까. 저는 딱히 그날 어머니를 보고 제 의도는 아니었고 본인의 며느리를 실컷 꾸짖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중요한 때에는 얼굴을 숨기는 모습이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망의 분만 날이 다가왔고 엄마와 아빠는 숨을 안고 내 옆에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아 금방 아이를 낳았고 회복실에서 정말로 기진맥진의 눈이 다 풀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들어오셨다고 좁은 병실 안에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남편이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엄청난 심술 굳은 얼굴로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야단을 쳤습니다. 엄마도 뒤에서 구석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 그런 말썽을 피우신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수술로 아이를 낳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 진짜 충고를 쉽게 내리시네요. 아이들을 낳는다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니 원이 말에 한눈에 봐도 시어머니는 압권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걸며 머리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참아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들 여기 음료수라도 드시겠어요? 여기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당신, 그거 좀 꺼내봐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며 손을 내림 괜찮아요 라고 하다가도 그냥저냥 누워있는데 식구들이 몰려와서 괜찮냐고 묻자 얼마나 좋으냐. 너 같은 호강은 진짜 못해봤다. 내가 이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고 저도 매우 답답한 가운데 엄마, 아빠 뭐래요. 그럼 잠깐 이렇게 축하해주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모르고 자기 엄마의 옷을 받아와 옷걸이에 걸어드리고 있었어요. 겨우 차 안에 앉아있던 친정엄마를 자꾸 건드리는 어머님의 이중이었고 이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던 간호사분이 옆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여분이나 그런 말씀은 좀 삼가세요. 요즘 그런 말을 듣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딸도 딱 이렇게 추울 때 작년에 사모님처럼 얼굴이 부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난 내 자식도 아닌데 짠해 죽겠구만. 게다가 수술을 받아서 다른 자연 분만한 모양으로 못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서 그러니까 쉬게 해줘야죠. 이런 간호사분의 말씀에 저는 괜히 울컥하고 점점 불편해졌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그래요? 비조부는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며 계시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우리 엄마 아빠에게 들려주라는 듯이 내와의 이별을 고스란히 여기시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으므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았냐고. 우리 때도 이렇게 사방에서 쫓아들어서 훌륭한 곳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친정 엄마 아빠가 맘껏 쓰레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밖에서 혼자 돈을 벌어와서 밥도 못 먹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는 건 알겠지. 여기서 나는 알 수 없이 콧바람이 양쪽으로 터져나오면서 씩씩거리는 숨이 나오다가 생사를 견디고 나온 며느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아만 그래도요. 출산하고 봐주고 봐줘도 한 달은 쉬어야 돼요. 말이 한 달이지. 그게 쉬는 건가요? 산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낳고 몸으로 곧장 나와서 이런 일도 못하죠. 사돈이 준다 해도 그렇죠.
제가 병원 생활만 20년이 넘는데 이런 시어머니는 또 처음 봐요. 들을수록 이게 뭔 수수께끼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주 분명하게 그 간호사님이 우리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갑자기 눈에 힘을 주고 딴 데를 쳐다보더라고요. 본인 이야기가. 그님은 제가 그와 엄마, 아빠를 위해 시설을 어떻게 응용했는지에 대해 크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아까 그분이 임신 기간 동안 노는 것만큼 속상해 하셨는지. 아이를 낳고 태어나면 병원 데스크나 다른 접수처에서 일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20년간 근무했는데도 아이를 낳을 때 그 관계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 여자가 돈도 못 내면서 청소까지 시켜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얘기는 정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엄마와 아빠까지 마치 당연한 듯이 시어머니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시어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정 가족들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예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 안 돼요. 어느 집에 애운 딸이 안쓰러워서 곧장 일하는 꼴을 보러 되겠어요. 아까 우리 데스크에 하도 물어봤는데 무나마나 자해요. 그건 자리도 없거니와. 하여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지? 그니까 정리하자면 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임신 내내 팽팽 놀았다면 이제 애가 나왔으니까 어디에서든 일 시켜서 돈을 벌게 할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병원 데스크나 청소 일이라도 하게 하려고 그걸 제 출산날에 와서 알아봤다는 건 말이에요. 방부에 그냥 물어봤다가 앤 입원 실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해대던 말들, 우리 엄마가건 말건 아란 것 않고 고자세로 나오던 모습들, 아며 이건 진짜 아니면 완전히 쟤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든요. 이때부터는 저도 참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머니 쪽을 노려봤는데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그 뒤에 나타났죠.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이었고 어머니는 뒤늦게 일말의 수치심이라는 막연한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나랑 며느리 사정을 그쪽이 뭘 알아? 그냥 물어보았던 거래요. 물어도 못 보나. 아니, 그럼 자식이 뭐 있어요? 결혼 여자 혼자 하고 애는 여자 혼자 나와요. 우리 아들도 충분히 목을 메었으니까.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그들이 잘 사라고 하는 말이지. 뭘 그렇게 참 에이유 됐어요? 볼 일이나 보세요. 남의 얘기 거들지 말고 이러고 얼버무리고 외투를 입어주세요. 어머니에게 친정어머니가 가니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도원, 잠깐만요. 나 지금 뭘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딸을 뭘 시켜야 하죠? 아니, 일어나지 말고 앉으세요. 얘기 좀 해봐야겠죠?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친정어머니는 그동안 참고 참아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얘기를 듣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졌나 봐요. 어머니는 끝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본인은 계속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아주 단단히 유지하시면서 왜 나가려는 사람의 길을 막으며 딸을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나는 오늘 왔으며 벌레를 다 봤으니까 이만 갑니다. 너도 몸조리를 하고 대해야 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의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옷을 마며 시어머니를 향해 저에게 곧장 말씀하셨어요. 저는 배 아래가 너무 아파서 대답도 못하고 말이 꺼려졌죠.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한번 힘을 주며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혼해. 이렇게 취급받고 이런 말 듣고 살게는 못할 거야. 걱정 마,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너는 서방하고 갈라. 전 그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죠. 엄마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아빠도 뒤에서 지켜보며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고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아니었다면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자존심 세우는 때가 아닌데도 계속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뭐, 지금 저를 겁먹게 하려고 으르렁거리시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요. 무슨, 이제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런가요? 애들 장난인 줄 아. 하여튼 그 엄마의 그 딸이 경솔한 못난 것 같은데 엄마가 말을 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출산이 이랑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냐고. 미련하고 멍청하게 참는 것보다 애를 데리고 혼자 사는 게 나사요. 알아들었다면 가던 길 가시라고. 어디, 남의 소중한 딸 머리맡에 와서 별소리를 짓거리고 있네요. 정말 모든 것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고 그 후 아버지는 표정도 잘 안 보였고요. 우리 아빠는 일어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저기 있는 긴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딸이 쉬어야 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쏘아보면서 말할 때는 부드럽더니 친정아빠가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단호하게 말하자 약간 긴장하시던지 양쪽을 뱅금으로 봤습니다. 남편을 보며 친정아빠는 한숨을 쉬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가주세요. 아, 너 조리원가 있는 동안 내가 애 엄마랑 같이 갈 테니까 짐을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알았지? 전화하면 문 열어주고 알겠니? 나가주세요. 좀 그러자. 시어머님도 쭈뼛거리며 특히 시어머니는 여전히 센 척하고 싶으신지 궁시렁거리며 가시더군요. 에휴, 살다 사돈 대접을 무슨 이해. 애 낳은 날 면전에 되고 이혼이라 하는 집은 또 처음 보네. 진짜 저는 정말 이때 엄마 아빠가 너무 당황했어요. 애를 낳고 정신도 없는 날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돈이라니.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친정엄마는 계속 제 몸부터 회복하면서 제 시종을 들어주셨고 며칠간 남편은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연락도 엄마가 못 받겠어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엄마가 지 자식 낳죠. 시아버지에게 말하기로 했는데 옆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어? 이혼하더라도 저런 사람은 저녁에 버려야 돼. 어제 엄마는 어떤 이유에서 화가 나신 것 같았고 분을 감추지 못했어. 저는 아기의 상태도 매우 좋지 않고 계속해서 우는 소리에 몸을 이끌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남편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왔는데 아기가 좋아서 사는데도 사는 우울감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울함이 심각해서요. 몇 번이나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야, 그날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어. 응, 정말 그럴까 봐요. 시어머니는 진정으로 마주치기 싫어해. 하지만 나는 아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요. 겁나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힘내봐야지. 그렇게 해서 친정에 갔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놓여 있더군요. 아기를 안고 엄마 부축을 받으며 들어가 보니 우리 친정 거의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 둘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시아버님과 저 아버님이었어요.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그러자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그동안 거의 3주가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안 된 너와 아기를 보고 울 것 같은 표정이더니 제가 차를 모으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없이 혼자 뭘 어쩌겠어? 난 엄마랑 같은 생각 아니야.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갔는데 계속 후회돼.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랑 아기만 있으면 됐지 뭐. 장인 없게도. 장모님께 계속 사과드렸어요. 제발 봐주시라고. 그러면서 아버님까지 왜 여기 계신지 이해가 도통 안 가서 물었더니 남편이 슬며시 말하더라고요. 듣고 나니 번쩍 귀가 뛰었어요. 아, 저기 우리 아버지 말이야.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일단은 우리 신혼집에 잠깐만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전 영문을 전혀 몰라 설명이 필요했고 그 신혼집에서 정리할 것도 있었거든요. 아기는 엄마한테 맡겨두고 저와 남편, 아버님 셋이서 신혼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에게 내용을 들었는데요. 진짜 장난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엄마와 아빠분들 모시고 우리 집 앞에 갔는데 두 분 계시더라도 엄청 싸우셨어요.
아빠는 세상 창피해 같이 못 살겠다. 진짜 왜 그러고 사느냐고. 엄마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엄마는 서럽다며 소란을 일으켜 그러다가 나는 이혼한다는 사실을 장인과 장모께 전달했다. 그러자 애 혼자서 아이를 키울 거라며 아빠는 참을 수가 없어졌다. 그에게서 자니 시아버님은 없는 시어머니를 보며 심지어 자신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주는 월급만 받았기에 아버님이 이제 돈을 벌어올 수 없다며 구박했다. 그런 중에 돈을 벌고 있는 며느리를 장남처럼 대해 아들을 이혼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말했다. 그들이 이혼을 할 것이면 우리도 이혼하자. 그러자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데 엄마도 참 대단한 엄마였다. 들어보니 어머니는 정말로 너무 한심하고 쓸데없는 존엄심일 뿐이었다. 가지고서는 이혼 소송까지 넘어가게 되셨다고요. 엄마가 안 할 말 못 할 말을 다 해버린 거야? 아빠가 이제 돈 안 벌어오고 능력 없으니까 며느리조차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아빠는 그 소리를 듣고 이혼한다고 고모들에게 말하고 고모들이 눈서쪽을 쫓아오고 엄마는 지금 이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중에 일단은 제가 그 신혼집에서 애를 키우기 힘들겠다 싶어 세를 졌고요. 신정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 아빠, 애기,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뭐 쥐삼키듯 조용히 지내고 있을 뿐이고요. 그대로 시아버님은 이혼 소송이 끝나시고 혼자 집을 얻어서 사시는데요. 재산은 이미 제 남편과 결혼할 때 나눠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혼할 얼마 안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건물 청소 일을 포함하여 하루에 파트타임 2개의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나도 몰라요. 엄마가 통화해서 뭐라 할 거예요. 원망하고 욕하는 얘기만 할 거예요. 나도 지쳤어요. 내 삶이 힘들고 무얼 키워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해서는 전 연락 안 할 예정이에요. 곧 이모들하고 연락할 수 있으니 그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는 한 번도 연락해 본 적 없으며 서로 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요. 저는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약 1년 후쯤 나와서 다시 독립해야 하는데 복직할 것도 알아보고 노력해야 할 거예요.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이혼하지 않고 남편이 너무 협조적이고 잘 맞춰주어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의 문제점이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더니 시어머니만 예상하지 못했네요. 다른 분들도 제가 겪은 문제와 같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남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함께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든 날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오시와 우리 가족의 문제만 생각하며 잘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